안녕하세요. 익산병원 정신건강학과 홍정환 과장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비만 책자를 출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만 관련 치료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느 책자를 보든지 기본적인 순서는 식단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요법을 해봐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섭식, 섭취나 나의 활동량에 대한 어떤 잘못된 나의 인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의 단계들이 전부 다 실패했을 경우에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그 체중 조절을 위한 비만 치료 순서들을 보면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 약물 치료가 그냥 1번 치료 방법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 방법이죠. 근데 그 1번으로 동원되고 있는 약물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제들이 무슨 약제들이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가 식욕 억제제라는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욕 억제제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단순히 식욕만 떨어뜨려서 체중을 조절하게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약제들을 복용했을 때 불안, 불면 또는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들을 많이 유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약제들을 지속적으로 드시던 분들은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살찌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 식욕 억제제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성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로 인한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결국은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심리적인 의존을 또 조절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정신건강학과 의사들이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책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만 줄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식이요법, 운동요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타겟에 하는 게 내가 올라가는 체중계의 숫자를 좀 낮추자. 체중계의 숫자를 1이라도 낮추자. 1kg이라도 줄이고 싶어요 라는 목적으로 오시는데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체중 감량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체중계에서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일까? 그게 아니라 비만한 경우,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정상체중을 벗어나서 어떤 비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사성 질환,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고혈압, 당뇨 등의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고 비만을 관리해서 그러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대사성 질환의 초기에는 약물요법 전에 그러한 체중 조절 내지는 비만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기본 타겟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이제 체중계의 숫자를 낮추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들, 안 먹는 다이어트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먹지 않아서 체중을 조절하게 되면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데,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을 파괴해가면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돈으로 표현하자면 탄수화물은 주머니에 있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짜리 계약, 3년짜리 계약으로 쉽게 깨기 힘든. 자, 그렇다면 굶는다면 제일 먼저 쓰는 돈은 탄수화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인출하기 쉬운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쓸 거고, 그게 소진되고 난 다음에야 적금 통장을 깨서 그 돈을 쓸 거거든요. 지방은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거고요. 그전에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의 근육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무조건 굶어서 체중만 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조절하시되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에 있는 숫자, 체중계에 몇 킬로그램이라는 그 숫자 하나에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몸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그런 비만도를 측정하고 건강함을 측정하는 수치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단 한 가지 숫자에만 집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복부 비만, 내 배둘레, 내 허리 사이즈, 이거 하나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체중 조절의 두 번째 목적인 나는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살 빠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굶어서 체중을 줄인다 라고 하면, 이게 그 몸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근육과 지방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 모양을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마른 사람은 아름답지 않죠. 그런다고 해서 근육의 보디빌더들이 대회에 나가기 직전에 체지방률을 굉장히 낮추고 수분율도 굉장히 낮춰서 근육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는 그게 되게 징그러워 보인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몸이란 지방과 근육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훨씬 더 예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 체중계의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은 썩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다 하더라도 그게 체중계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내 몸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건강 체형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체형을 만드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어져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나 일주일 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0kg을 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 하는 건 뭐냐면, 안 먹으면 살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안 먹으면 체중계 숫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근데 평생 굶을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 배고파서 다시 먹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요요 현상이라는 현상을 갖게 되고요. 이 요요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과 우리 몸의 체형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가능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편안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이면서 적게 먹고 적절히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가는 건데,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런히 움직이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 몸에 배어야 되고 나의 습관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노력을 쉽게 약 하나를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어디에서 광고하는 약 하나 먹으면 얼마나 빠질 거고 주사 한 번 맞으면 내 체중이 얼마만큼 줄 거야, 그런 쉬운 길을 찾으셔서는 절대 올바른 건강한 체형을 얻으실 수가 없고요. 왕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속 가능한 어떤 방법을 내 몸에 깃들게 만드는 그러한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